안녕하십니까. 신의기득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민간인 집중 지역에, 상가 지역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식당과 카페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서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북한이 러시아에 드디어 무기를 갖다 주기 위한 선적을 했습니다. 이제 보냈습니다. 어떤 무기가 갖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중국과 적대적인 인도에서 희한하게도 친중 세력이 적발되는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이성의 끈을 놓은 것 같습니다. 10월 5일 러시아 국경도시 쿠판스크에 미사일 집중 공격을 가해 올 들어 최대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숫자는 55명인데 매몰된 희생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0월 5일 하르키우주 쿠판스크 인근 흐르자 정착촌에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여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미사일 집중 공격을 받은 주택과 식당가가 초토화돼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10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10월 5일 낮 12시를 조금 넘어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영내에서 날아온 다수의 미사일들은 국경과 가까운 흐르자 정착촌에 공습 경보가 울릴 사이도 없이 건물들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개시된 시각은 점심시간으로 주민들이 식당과 카페 등에 모여들기 시작한 때였는데요. 점심을 먹던 이들의 머리 위에 쏟아진 대량의 미사일은 이 지역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건물은 완파되었고 인근을 오가던 주민들은 지상에 떨어진 엄청난 파편을 뒤집어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어린이 6명을 포함해 55명이지만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도대체 이곳을 왜 공격했냐 하는 것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공격에 동원된 무기가 탄도미사일과 다수의 로켓탄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괴된 현장 건물들을 보면 일반적인 포탄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의 무기가 공격에 사용됐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뒤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장교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격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지만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직 민간인들만 찍어서 살해하는 이 전쟁 범죄 국가의 광기를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진들 외에 시신들이 있는 그런 사진들이 워낙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유튜브 정책상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잔인하고 처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시신들이 군인들이라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거니 할 수도 있는데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들의 시신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도 포함된 이런 시신, 정말 좀 먹먹합니다. 이런 일을 왜 저질렀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교들이 와서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민간인들, 이 55명의 시신 중에 전부 민간인들이었지 군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댈까요? 그래서 이번 이 폭격이 전쟁 이후 마리우폴에서 극장을 공격했죠. 그때 600여 명의 사망자 추산인데 또 쇼핑몰도 공격했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민간인 집중 시간인 점심시간에 식당과 카페를 향해서 미사일을 대량으로 쏘아버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잔해에 깔린 잔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깔린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런 사상자가 또 사망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러시아가 세계 안보, 세계 평화를 책임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빨리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시켜야 되고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영원히 유엔 안보리 일반 이사국으로도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민낯을 그대로 알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인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인도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인도 경찰이 인터넷 언론사로 위장해 중국 공산당의 선전 공작 임무를 수행하던 업체를 급습했다는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이 업체에 적용된 법은 테러 방지법이었습니다. 인도 경찰이 현지 시각 10월 3일부터 10월 4일 사이 심야 시간대에 뉴델리 소재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클릭을 급습해 고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언론사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설립자 프라비르 프루카야시와 인사 담당 이사 아미트 차크라바티를 체포 구금하고 46명의 직원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압송해 강도 높은 신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09년 설립된 자칭 진보 언론인 뉴스클릭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매체인데요. 이 매체는 영세 인터넷 언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옥을 갖고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스클릭은 미국 IT 업계 부호이며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로이 싱엄이라는 인사에게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싱엄은 다수의 비영리 단체와 유령 회사를 만들어 전 세계의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들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경찰은 뉴스클릭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반인도 어젠다를 퍼뜨리고 있고 중국의 선전 핵심을 담은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며 중국 당국의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인도 언론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세력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언론 또는 비영리단체, 정상적인 기업을 가장해 세계 각국에 거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선전전과 현지 인사 포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어 왔는데요. 인도 경찰의 이번 사건 그저 남의 일로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생산해내는 이 가짜 뉴스, 인지 조작,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중국하고 적이지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 국가 분위기죠. 그런데 인도는 중국과 전쟁을 했고 직접적으로 또 얼마 전에도 무력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대한민국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다 이거죠. 명백한 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적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죠. 또 적에 대해서 아주 온정적인 그런 보도를 해대는 언론들이 있죠.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십 %가 있다라는 게 놀랄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아까 뉴스클릭, 여기가 이제 뉴스클릭의 설립자인데요. 이 사람 지금 압송되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나와서 화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자들이 이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반정부, 반 모디 총리, 그러니까 모디 총리 독재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이제 뭔가 중국과 프렌들리한 이런 기사들,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이었습니다. 이 언론에 주로 출연하는 진행자들인데 계속 이제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를 비난하고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을 양산해내는 이런 인터넷 언론인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죠. 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완전히 그냥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 기관 언론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언론도 우리나라에 있죠. 민중이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하는 이름 갖다 붙은 언론들 있죠. 그리고 마이라고 하는 자기 성찰하는 뉴스인지 그런 언론도 있죠. 또 우리는 같은 결의야 라고 하는 그런 언론도 있죠. 이런 차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소득 구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런 46명이나 되는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가 있을까? 희한하죠.
알고 보니 미국 사람이 자금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로이 싱엄이라는 사람인데 전 세계 친중 세력들에게 3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대요. 3억 달러. 지금 환율로 4천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이 싱엄 평소에 뭐라고 하냐? 난 시진핑을 존경한다. 그러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CIA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를 축적했는가? 이 사람의 부 축적 과정에 중국이 얼마나 개입됐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이 재산 부가 중국과 공동 소유는 아닐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적인데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임맞이 이런 거 하는데 PD가 물어봅니다. 예, 저는 정말 팬입니다. 또 그래요? 그러면 북한 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전 돈은 없고요. 지금 북한 갈 생각 없습니다. 왜? 한국에 있어야 깔아먹고 빨아먹을 게 많지 북한 가면 없다는 거 알아요 또. 이런 자들 정말 우리가 속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친중 매체 또 중국에서 직접 파견된 언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는 그 언론들 또 그런 언론들이 지금 뭐 똑같이 세력 확장을 하면서 친중 인사 포섭하고 또 회의하고 중국으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뭐 주지웅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설도 있고 동영상을 촬영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의심스럽고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총선 곧 다가오는데 중국과 연계된 이런 자들, 뭐 북한과 연계된 자들은 우리가 눈을 부르 켜고 보고 있으니까 조심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심을 잘 안 해요. 중국과 연계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솎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갉아먹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로 향하는 열차에 선적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북한제 무기가 전장에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바에 따라 러시아로 포병 무기와 탄약을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CBS는 이러한 소식은 미국이 이란에서 압수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공개됐다라며 북한은 포병 무기와 탄약을 선적했으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CBS에 이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료는 북한이 선적한 무기가 포병 무기와 탄약이라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포병 무기가 최근 러시아군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장거리 포병 무기인 170mm 자주 곡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넷을 통해 유출된 러시아 국방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의 M1989 170mm 곡사포를 비롯해 대량의 전차포탄, 박격포탄, 소총과 소화기 탄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0mm 곡사포는 한때 서울 불바다 위협의 주역으로 북한이 200여 문을 배치한 장사정포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54km 정도로 매우 길지만 명중 정밀도가 형편없고 발사 속도도 느려 대포병전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무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공급하는 무기들이 대부분 신규 생산분이 아니라 북한군이 운용하던 노후 장비들이라는 점인데요. 이 무기들이 일선에 배치되면 과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중 누가 더 위험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북한이 드디어 러시아로 무기를 보냈다라는 보도가 메인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무기죠. 러시아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무기가 바로 170mm 주체포. 그러니까 M1989라는 이 170mm 자주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장갑은 없어요. 그냥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장갑 유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대포병 사격을 받으면 바로 그냥 파괴되고 살상될 수 있는 이런 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러시아의 2S7 이런 것들을 이제 카피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곡산에서 처음 발견돼서 곡산포라고 불렸다가 이걸 이제 더 개량해서 주체적으로 사거리를 더 늘렸다 해서 주체포라고 부르고 있는 포죠. 이렇게 10월 5일 CBS가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가 필요한 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명백하게 탄약이죠. 포탄들.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북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탄약, 무기체계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소총탄에서부터 박격 포탄, 그리고 지금 이 가는 이런 아주 장사적인 장사정포, 그리고 전차포탄, 뭐 T-55, T-62 이런 전차들을 가져왔는데 그 포탄이 잘 없죠. 그래서 110mm 전차포탄, 100mm 전차포탄 이런 거 이제 북한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고, 그리고 러시아 포는 20km 사거리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포는 30에서 40km 사거리예요. 그러니 우크라이나 포는 더 후방에서 때리고 러시아 포는 전방으로 들어와야 사격할 수 있고, 그러니 우크라이나 포는 러시아 포를 사격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러시아 포는 우크라이나 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병을 잡으려고 하면 더욱더 전선 쪽으로 갖다 붙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포가 계속 사냥을 해버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포에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 주체포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거리가 54km 되니까 문제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뭐 화력 시범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해안에 쫙 깔아놓고 쏘는 거, 이거 바로 이건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 포들이 굉장히 노후되었고, 그리고 포신 가공 능력이 약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포신이 버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아주 저장약을 넣어서 바로 그냥 뭐 몇 킬로만 날려보내면 되니까 저장약을 쓰겠죠. 그래서 포신에 데미지가 별로 없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로 가면 우크라이나 포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30km, 40km를 날려보내는 이런 사격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포병보다 더 멀리 쏠 수 있기 때문에 50km, 우크라이나 포병의 이 포가 안 닿는 거리까지 뒤로 빼서 50km를 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장약을 집어넣겠죠. 포에다가. 그러면 이게 뭐 압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면 쏘면 안 그래도 포신 관리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쏘면 이렇게 되겠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제 포가 정확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포를 잡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2010년 11월, 지금부터 13년 전에 북한이 좋다는 포탄 다 끌어와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도발한 게 뭡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이죠. 그때 60%가 연평도에 안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만큼 정확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불과 11km 거리를 쐈는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50km 거리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에 가서 맞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안 맞고, 또 그런데 또 지난 연평도 포격도를 보면 바로 자기네들 앞에 떨어졌어요. 왜? 이 포탄 내부의 폭약이, 화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떡져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거리가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연평도 같은 경우는 바다에 그냥 풍덩풍덩 떨어졌는데 60%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 진지에 떨어지죠. 자기 진지에 있는 러시아군 죽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쏜 놈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은 이 자신들의 진내 사격해서 아군이 죽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져도 포병을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뭐하러 쏩니까? 그냥 우리 사거리 긴 거 있으니까 니들 겁 좀 먹어. 딱 요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이렇게 몇 문이 지금 현재는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큰 전과를, 우크라이나 군이 자랑할 수 있는 전과를 올려주는 그런 반대 전과 올려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런 뉴스 제가 알려드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